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유통업계가 대규모 구조조정 위기에 몰렸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대세가 되면서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형 오프라인 매장들이 폐점 위기에 놓인 건데요. 이 대형마트 하나가 문을 닫으면 수백 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를 우려한 노동자들의 반발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 홈플러스 앞에 모인 마트 노동자들. 홈플러스 소유주인 MBK 파트너스가 안산과 대구, 둔산점에 대한 매각에 나서자 밀실 매각을 그만두라며 반발한 겁니다. 투기자본, 배당금 잔치 중단하라! 부산에서 영업 중인 대형마트는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이마트 등 20여 곳. 온라인 구매가 대세가 된 가운데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포화 상태인 부산 대형마트들의 구조조정을 앞당기는 분위기입니다. 홈플러스 측은 올해 부산에서 매각이나 폐점을 진행 중인 매장은 없다고 밝혔지만 가야점과 해운대점 폐점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 오프라인 매장을 정리 중인 롯데쇼핑은 금정점을 폐점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을 닫을 경우 매장 한 곳에서만 직원 수백 명이 실업자로 전락하게 돼 유통업계발 대형 실직 사태가 우려됩니다. 노조는 매장을 팔고 고층 빌딩을 짓는 매각 방식과 영업이익 대부분을 배당금으로 주면서 경영 악화를 초래한 경영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갖 단물은 다 빼먹고 밀실 매각과 폐점을 하고 직영과 외주 협력업체 직원 수천 명의 일자리를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는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유통업계의 구조조정이 부산에서도 현실화된다면 대형 실직 도미노에 이은 노사 갈등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지난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 채취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어겼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40대 A씨는 중구 남포동에서 사상구 모라동까지 오토바이로 수킬로미터를 달리다 사고를 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타다 이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의식이 없던 A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병원에 있던 배우자 동의를 받고 혈액을 채취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3%,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 영장을 받지 않은 채 A씨 동의 없이 체열이 이루어졌고 사후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등은 유죄를 판단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위법한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상 긴급 상황에서의 체열 등은 반드시 경위급 이상의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체열 후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경위 아래인 경사급 경찰관이 체열한 사실을 두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시간 내 보완된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위법한 체열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대기에서 사백대에 참여 안 하고 사백경찰관리 경사 누구와 경장 누구가 참여해서 했다라고 하면 돼요. 때는 이제 그 부분이 안 됐다 해서 검사가 기각을 했던 거예요. 수사 태급이 조금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사도 가다 보니까 그게 48세 지나버렸어.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진 않았지만 보호자 동의를 얻었고 A씨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고려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지만 대법원도 이미 보호자만의 동의를 얻은 체열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무죄를 뒤집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김해 신공항에 활주로를 추가 건설하려면 인근에 이 평강천이 있는데요. 여기를 매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의 이런 매립 계획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토부의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환경부의 전략 환경 영향평가 의견서 저희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황지실 기자입니다. 김해공항 확장안의 핵심은 현재 활주로의 43도 서쪽 방향으로 새 활주로 하나를 더 놓는 겁니다. 그러려면 활주로 끝부분을 가로지르는 평강천을 매립해야 합니다. 국가하천인 평강천 주변은 조류 1,700여 개체가 서식하는 철새 도래지로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하천을 단절시켜 일대를 매립한 뒤 1,200mm짜리 관로를 만들어 강물을 하류로 유도합니다. 이대로라면 문화재 보호구역 10만 6천여 제곱미터를 매립해야 하는데 국토부의 이런 전략 환경영향평가 최종안에 대해 환경부가 사실상 퇴짜를 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입수한 환경부의 의견서입니다. 하천 훼손과 소음 문제 등 전반적인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철새 서식지 원형 보존은 물론 사실상 평강천을 매립하지 않고 추가 활주로를 건설할 대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이 6가지 보완 명령에 대해 국토부는 지금껏 이렇다 할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해 신공항 검증위 안팎에서는 평강천 단절을 해소할 실질적인 방안을 국토부가 내놓지 못하고 있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통과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럴 경우 김해 신공항 기본 계획은 고시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데 안전 문제에 이어 환경 문제도 검증위원회의 김해 신공항 적정성 판단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황지실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부산, 울산, 경남 시도의회도 김해공항 확장이 아닌 동남권 관문공항의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또 여기에 전라남도 의회까지 동참해서 동남권을 넘어 남부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관문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총리실 김해 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를 앞두고 부산과 울산, 경남 시도의회 의원들이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총리실 검증을 조속히 끝내고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라는 겁니다. 대륙간 횡단철도의 기종점이자 환태평양 물류의 중추기지인 동남권에 안전하고 확장 가능하며 24시간 운영 가능한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건설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호소문 작성엔 부울경을 넘어 처음으로 전라남도 의회도 함께했습니다. 수도권 중심체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지역 소멸 위기감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시도는 자격 미달인 김해 신공항 확장 계획에 반대하고 수도권 중심체제 가속화, 지방 소멸 위기를 막을 유일한 대안인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추진하기. 남해안권 관광벨트 조성과 공항 접근, 교통망 확충 등 남북권 공동 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다 보면 대체 입지 역시 자연스럽게 결론이 날 걸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800만 명 인구에 전남 200만까지 동남권 관문공항이 1000만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관문공항으로 건설돼야 하는 이유는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적조로 인해 이 양식 어장에 엄청난 피해가 야기되는데요. 이 같은 적조를 인공지능으로 예측하는 시스템이 이번 여름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이도원 기자입니다. 여름철만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 적조. 지난해 유해성 적조로 인해 양식어류 220만 마리가 폐사하고 36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그동안의 적조 예찰은 실제로 바다에 나가 지도의 움직임을 일일이 손으로 기록하는 수준.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 이동을 예측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결합해 올여름부터 본격적인 적조 예보에 나섭니다. 적조 위치를 파악해서 보고를 하는데 8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지만은 현재 적조 정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로는 4시간 이내 적조 정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시범 실시를 하며 자료를 축적했고 올해부터는 3일 전 예보가 가능해졌습니다. 휴대전화에 측정 장비를 연결해 현장에서 흐름을 분석하고 무인 선박과 인공위성 정보를 취합한 인공지능이 적조를 예측합니다.
변동성이 강한 수산 자원의 예측과 평가에 일단 1차적으로 활용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최근 그 중요성이 더하고 있는 스마트 양식 기술에 이 부분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예측 시스템은 적조는 물론 이상 수온과 해파리 등 다른 해양 재해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가원은 인공지능 데이터 축적을 위해 휴대전화를 활용한 일반 시민들의 적조 신고도 받습니다. 수가원은 포털 사이트에서 적조 신고를 검색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네, 코로나 소식입니다. 수도권에서 지역 감염과 해외 입국 감염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코로나19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누적 환자 수 147명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입원 치료 중인 환자는 모두 5명으로 이 가운데 지난 4월 23일 양성 판정을 받은 60대 환자가 2달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부산으로 온 사람은 모두 297명으로 이 가운데 116명을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에 대비해서 부산시가 자연 녹지 지역인 이기대 공원을 보전 녹지 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해 난개발 우려가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이기대 공원이 보전 녹지 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연 녹지와는 달리 산지관리법에 따라 공익시설 외에 산지 전용이 금지돼 민간 개발이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기대 공원 200만 제곱미터 중 75만 제곱미터는 예산 부족 등으로 시가 사들이기가 어려워 다음 달 1일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난개발과 환경 훼손이 우려돼 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일어난 부전 마산 복선전철 공사장 수중 폭발 사고는 지난 3월 집안 치마 사고의 원인 조사 중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사상구 삼락동 복선전철 공사장에서 숨진 40대 잠수부 A씨는 지난 3월 집안 치마와 터널 내 누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터널 내에 가득 찬 물을 빼내고 누수 지점을 찾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수중에서 산소 절단기로 강판을 자르던 중 폭발이 일어나 현장에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해당 공사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시공사를 상대로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퇴 이후 변성환 권한대행 체제에 부산시가 첫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과장급 이상 71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로 보직 이동은 4급 이상 직위의 20% 수준입니다. 또 3급 국장급 인사는 젊고 유능한 간부 중심으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했습니다. 부산시는 공백 없는 시정 운영과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사폭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대구의 산란장인 지내만수 중에서 번식을 위한 대구의 산란 행동 과정을 국내 최초로 촬영했습니다. 수가원은 해양생물의 소형 기록계와 촬영 장비를 달아 생태를 파악하는 바이오 로깅 기술로 지난해 12월부터 정밀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대구의 번식 행동을 촬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지금까지 바이오 로깅 기술을 활용해 대구가 해마다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산란을 위해 진해만을 찾아 7일에서 15일간을 머무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산의 첫 유럽 직항 노선인 부산 헬싱키 노선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내년으로 취항이 연기됐습니다. 피네어는 김해공항에서 핀란드 헬싱키를 잇는 노선을 당초 올해 3월에 취항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내년 3월 말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네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취항을 위해 올해 7월로 한 차례 연기했으나 신규 노선인 만큼 수요가 많아지는 시점에 다시 취항했다고 덧붙였습니다.